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지난 11일 올해 고3 학생들이 치르는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됐었습니다. 내일 26일 수요일에 성적표가 배부되는데요. 수능이 23일 남은 시점에서 성적에 따라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수능 대비를 위한 전략을 최종 점검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부터 최신 입시 정보와 수준별 입시 전략까지 쉽고 재미있게 토크로 풀어보는 입시 본색이 매주 금요일 밤 9시 여러분을 찾아가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2 학생과 고2 학생 학부모님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 시작합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도 학생들을 위한 진학상담 이어가 볼 텐데요. 먼저 진학상담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죠. 영동고 윤상현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교사 윤상현입니다. 오늘로 이제 수능까지 딱 23일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이제 많이 지칠 때가 되었는데요. 이럴 때 이제 무리해서 이제 학습량을 늘리려 하기보다는 조금 학습량을 줄이면서 또 운동을 좀 해보거나 아니면 산책 또는 음악 감상을 하면서 약간의 재충전을 좀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무리해서 학습량을 늘리려다가는 오히려 이제 수능에 임박해서 좀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해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대입 합격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날카롭고 예리한 분석으로 최선의 전략을 세워주시는 분이시죠. 대진고 진학 담당 교사이신 안성환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윤 선생님께서 23일 남아서 과도한 학습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직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즘에 보면 너무나 긴장도가 커서 과도한 게 아니라 너무 학습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 상황이군요. 그래서 저는 적절한 긴장감을 좀 유지하면서 네. 충분히 자기 자신이 부족한 영역을 채울 수 있는 시간으로 23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당하게 공부하는 걸로 합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밝은 미소로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같은 이야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보는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해둬야 될 거는 본인이 늘 틀리는 오답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메모를 하는 그런 자료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익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주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찍어서 맞추는 것보다는 아는 걸 틀리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세 분 선생님의 상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예비 수험생인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으로 해주시고요.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1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어떤 학생인지 윤상현 선생님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8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2.25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인성, 영어 능력, 개념 이해입니다. 희망대학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다빈치형 인재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응용통계학과 쪽에 관심이 많은 고2 학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학생. 응용통계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되게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과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로를 정함에 있어서
주위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해봤을 때 수교과가 굉장히 전망이 이렇게 폭이 좁다고 하셔서 좀 더 전망이 좋은 응용통계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수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수학만 생각하다가 조금 더 이제 진로의 폭을 좀 넓힌 그런 어떤 학생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군요. 근데 아직 뭐 정확하게 정하지는 못한 거는 네, 같아요. 오늘 상담은 안성화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본격적인 상담에 앞서서 우리 학생 간단한 특징과 핵심 포인트 짚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요. 네. 첫째가 인성이고, 둘째가 영어 능력, 그리고 셋째를 개념 이해로 잡았습니다. 인성 같은 경우에 학생은 대단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1년 정도를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려운 그 과정에서 본인이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그 인성적인 측면의 베이스는 충분히 갖춰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에 돌아와서 그 내용들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영역들이 좀 부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그 포인트로 인성 요소를 잡았고요. 네. 둘째로는 문자로 표현된 영어 능력을 좀 더 다듬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세특에서도 학생의 영어 능력은 충분히 지금 증명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2학년에 들어와서 영어 성적이 상당히 좀 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외에서의 그 갖춰졌던 영어 능력이 뭔가 정지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약점 보완을 하는 것을 상당히 포커스로 잡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학생이 지금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그 세기를 완성하는 측면에서의 개념 정리를 충실히 할 것을 권하는 측면에서 3가지의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은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전에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한 전형을 수영 레이스를 통해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이제 수영 레이스는 저희가 개편을 하면서 변화된 그런 포맷인데요. 네. 멀리 갈수록 이제 준비가 더 많이 되어 있거나 또 합격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전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유리한 전형 진단 도전 레이스 출발해 볼까요? 우리 학생 힘차게 물살을 헤쳐나갑니다. 유리한 전형 3순위는 논술 전형이고요. 더 헤엄쳐나가는데요. 좀 더 유리한 전형 2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앞으로 더 힘차게 나갑니다. 가장 유리한 전형 1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네요. 네,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 진단 도전 레이스 가장 유리한 1순위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는데요. 윤상현 선생님 아직 2학년이니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잖아요. 앞으로의 노력에 따라서 조금씩 유리한 전형과 합격 가능성이 변동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단한 내용은 현재까지의 준비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 학생의 어떤 상황이 변화되면 충분히 이제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교과 성적이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비교과가 더 변동이 있거나 이런 어떤 우리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그 정해진 전형을 고정화하기보다는 네. 이후에 우리 학생의 어떤 그 변화의 방향성 이런 부분을 보고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성환 선생님, 이 적합한 전형을 1순위에서 3순위까지 진단해 주셨는데 진단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제가 1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뽑은 이유는요. 학생이 목소리에서도 듣다시피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가 네. 이렇게 넘쳐나는 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해진 어려움 같은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그 끈기라든가 어떤 그 인성적인 부분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네. 판단을 했는데, 이게 종합 전형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면 본인이 어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몇 가지 보완할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내용은 일단 2학년 2학기하고 3학년 1학기 때는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 심화 과목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교과와 비교과에 대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좀 해주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영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친구이지만 충분히 2학년 과정에서 이게 세특에서 그 발현이 된 것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네.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특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본인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이것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종합전형을 1순위로 잡은 거고요. 네. 2순위로 정시전형을 잡은 이유는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가 있는 것도 맞지만 약간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으로 이 학생이 2018년도에 갈 때는 국어, 수학, 탐구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부족한 부분들을 1년 동안 메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2순위로 준 거고요. 현재 특히나 학생이 꼭 염두를 해둬봐야 될 것은 그 모의평가 성적을 그냥 정시로 가지 않을 때는 버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수시 전형을 쓸 때 그 본인의 원서의 마지노선을 결정짓는 게 그 수학과학 실력에 의한 모의평가 성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충분히 정시 전형을 교과와 엮어서 같이 준비해 줄 필요가 있다. 네. 특히나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데요. 지금 이 학생이 처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겠지만 학생이 처한 그 위치가 상당히 그 점수의 보정치를 많이 적용을 받을 만한 그 영역에 있습니다. 즉 성적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좀 준비할 것을 권하고 싶고요. 3순위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엔 학생 정도 수준에서의 교과 정도 성적에다가 수능 성적이라면 충분히 그 교과 중심의 논술 전형에 적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순위를 논술 전형으로 잡았습니다. 네, 1순위로 학생부 종합전형, 이어서 정시전형과 논술전형이 유리한 전형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지금부터는 성적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치른 그 모의고사가 3월 성적표를 저에게 줬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 4등급, 수학 가형이 1등급, 그리고 영어 1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3등급, 화학원 3등급. 그래서 전체 평균 2.25등급 정도의 성적을 받았고요. 100분위 합으로는 3개 영역 합이 251점이었습니다. 전년도 그 11월 달 모의 평가와 같이 비교를 해보자면 국어는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한 것이 눈에 띄고요. 수학, 가형과 영어는 1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모의고사 분석을 해주셨는데 안성환 선생님, 우리 학생을 위한 모의고사 학습 전략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주실까요? 네, 학생에게 우선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요. 그 2학년 2학기에 들어와서 지금 심화 과목이 자연계 학생으로서 시작이 됐을 텐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수학과 과학에 대한 이해나 적응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1학년 때는 그 모의고사를 중학교 범위에 하나는 그 시험을 봤었잖아요. 네. 그런데 2학년부터 모의고사는 2학년부터 배우는 과학 과목들을 봤는데 그 점수를 나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적분 2를 2학기부터 시작했는데 그것도 이해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요. 네, 학생이 결코 수학이나 과학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다만 이 워낙에 그 성적이 상위권 학생들이 밀려드는 그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보정치를 충분히 받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공부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일단은 전년도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학생이 3월 달에 받은 원점수를 추정을 해봤을 때요. 약 한 89점에서 90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100분위만 저에게 제공이 됐었기 때문에 추정을 해보자면. 그런데 이 100분위가 1등급이 아니라 애석하게도 3등급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니까 학생이 수학이나 과학에 대해서 충분히 좀 개념학습 위주로 그리고 마음 급하게 먹지 않고 충실하게 그 연습을 하는 것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지금 수학, 과학에 대한 어떤 학습 전략을 지금 안성환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자연계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 과학이 중요한 것도 물론 맞지만 네. 앞으로 이제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제 국어의 또 중요성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학생이 지금 다른 영역에 비해서 이제 국어의 성적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예, 4등급에서 네. 이제 2등급으로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인데 아마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해외에서 한 1년여의 체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적응도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자료를 보니까 3월 자료와 전년도 11월 자료이기 때문에 두 자료를 비교한다면 아직 1학년에서 2학년 초로 넘어오는 시기에 좀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 본격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이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수능을 1년 남은 이 시점에서는
모의고사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영역이 이렇게 들쑥날쑥한다는 얘기는 그 시험의 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난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유형에 대한 그 어떤 분석이라든가 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에 대한 어떤 그 적응력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교과 성적부터 살펴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그 2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부터 살펴보게 되면요. 네. 2.38등급이었는데 국어는 3등급, 수학 2.14등급, 영어 2.38등급, 과학이 2등급이었습니다. 내신 성적의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 1학년 1학기 때는 국어가 3등급, 3등급, 3등급 계속 유지를 했고요. 수학은 2등급, 1등급, 3등급으로 약간 하락한 편이고 영어는 2등급, 2등급, 3등급으로 1등급이 내려왔습니다. 과학은 2등급, 2.5등급, 1.33등급으로 특히 물리 원 과목이 우수한 성적을 가졌던 학생입니다. 네. 이렇게 내신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신 학습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한마디로 학생에게 충고를 하면은요, 절대 등급을 생각하지 말고 원점수를 생각해달라는 겁니다. 네. 이거는 교과나 아니면 수능이나 똑같은 케이스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생의 미적분 원에서의 원점수 과목이 72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학생 정도의 수준에 있는 한 30점 정도의 그 구간에 약 한 130명 정도가 같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에서 과연 상대적으로만 그냥 성적이 좋았을 뿐이지 본인이 수학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다라고 보기엔 좀 힘든 부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2학년 2학기 때 심화 과목이 시작될 때는 반드시 원점수에 대해서 좀 더 완벽함을 기하기 위한 학습 방법을 좀 권하고 싶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것이 원점수가 77점 정도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 얘기는 학생이 가지기에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했거나 아니면 선생님과의 어떤 소통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변수를 좀 받을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과에서의 숫자, 즉 등급 관리뿐만 아니라 선생님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문자, 즉 세특의 관리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특히나 세특 같은 경우에 보면 항상 학생들이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이걸 써주세요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제발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선생님과 충분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생님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세특을 기록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원점수 관리와 세특 관리를 해라라고 네.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성환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 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자율활동이고요. 구름은 독서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수상경력으로 진단해 주셨습니다. 네, 대부분 보통 정도의 평가를 받은 것 같은데 우리 학생의 비교과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분석해 주실까요? 네. 일단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구름이 조금 좀 많은 편이고요. 네.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이 전혀 없다라는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율활동부터 살펴보면 학급 내 임원 활동 같은 것들을 충실히 한 걸 봐서는 리더십이나 기본적인 인성을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름으로 평가했었던 독서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공 관련한 그런 내용들이 조금 좀 필요할 것 같은 2학년 때 전공 관련한 독서를 한두 권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봉사활동은 형식적으로는 표현상으로는 구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학생의 인성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봉사활동의 영역만을 구름으로 평가를 한 거고 진로활동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충고를 하자면 진로교사라든가 담임교사와의 어떤 그 충분한 그 관련한 어떤 상담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끔 그 선생님과 커뮤니케이션을 좀 많이 하기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교사가 좀 인식을 해야 제대로 된 기록을 할 수 있는데 학생은 그냥 본인이 이걸 하고 싶습니다라는 정도로 그친 것 같다는 느낌이 네. 좀 들어서 아쉬웠고요.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전공 역량에 관한 구체적인 활동과 기록들이 약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학년 과정에서 대수에 특별한 흥미가 있고 논문을 찾아서 탐구하고 구성원과 상의하여 해결했다라는 문구는 있는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독서나 아니면 다른 후속적인 그런 내용에서의 심도 있는 내용들이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좀 봤거든요. 충분히 본인이 수학적인 역량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분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교과 활동에 참여를 하기를 좀 바라고요. 수상 경력은 공동 수상한 내용을 제외하고서 나머지는 수학적인 분야에서 특별한 그런 수상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까지 적극적으로 수상 실적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니까 활동 기록이나 이런 세특 다 선생님들을 계속 찾아가서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적어달라고 해야겠네요. 필요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을 살펴볼 텐데요. 안성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대학 중에 어떤 대학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저는 학생이 세 가지의 희망대학 가운데 세 번째 삼지망이었던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를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삼지망으로 해주시는 거를 이제 주목해야 될 대학으로 진단해 주셨는데 중앙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실까요? 네, 현재 교과 수준이나 모의평가의 수학과학 수준을 감안해서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심화 과목에서 등급이라든가 아니면 세특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대를 선택을 했는데 네. 일단은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건 2학년 1학기 성적의 하락이 조금 좀 염려가 좀 돼서 중앙대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정도의 하락폭을 그리게 되면은 3학년 때까지 유지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들의 성적 구조의 특징을 이해하고 본인이 수학과학에 대해서 좀 더 매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중앙대학교가 3학년 1학기 수시 전형에서 가장 높은 대학이 될 수도 있고 가장 중간이나 낮은 대학의 형태로도 될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있는 네. 대학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학생 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소개서 내용 자체가 조금 좀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비교과 활동에 집중을 하기에 충분히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려해서 중대를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 다빈치 인재 전형의 특징을 보면 그 응용통계학과는 5명을 모집을 합니다. 전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14.71대 1이었고요. 1단계에서 3배수 서류 100, 2단계에서 면접 30%가 들어갑니다. 가장 그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인재상이 균형적으로 성장한 인재라는 점에 좀 방점을 좀 찍고 싶고요. 도전 가능성으로는 일단 수학과학에 대한 교과 성적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고른 성적하고 전공 관련 관심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약간 상향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앙대를 우리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선정해 주셨는데 추천 대학을 받고요. 우리 학생이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떤 전략을 세우고 보완해 나가야 할지 합격 시나리오 설정해 주실까요? 네. 학생 같은 경우에 보면 1년 남은 기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경우에는 2등급 정도의 목표 등급을 가지면서 네. 그 영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지금도 충분히 우수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성적을 1등급으로 유지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2개 학기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학생이 비교과 활동을 조금 더 너무 방대하게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교과에서 추천을 하자면 수학이나 영어 관련 수상 실적을 조금 관리를 좀 해주고 특히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 수학 관련 비교과 활동을 좀 더 잘해서 기록까지 될 수 있게끔 그 시나리오를 좀 봐줘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진로 활동 같은 경우에도 상담 내용의 기록이 꼭 추가될 수 있게끔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은 통계 관련 독서를 적어도 한두 권 정도는 읽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사실 그 서울 그냥 흔히 말하기로 서울대학교를 지망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 탐구 과목을 네. 시험을 볼 때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애들끼리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사실 그 얘기의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점이 많았어요. 네. 정말 이과로 대학을 지망할 그 원서를 넣을 때 그 교과의 성적이 반영이 정말 안 되는지. 안성환 선생님께서 이 고민을 좀 풀어주실까요?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힘들고요. 반영이 된다라고 보기도 힘든데 저는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다 잘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뭔가 과목 편식성이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서 오해를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회 과목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학생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통계학 쪽을 지망을 할 거라면 이 대학이 지금 인문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상기를 해보면 학생이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사회 탐구를 전혀 무시해서는 안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면.
윤상현 선생님께서도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좀 비슷한 얘기인데 학생부 교과전형이냐 종합전형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종합전형으로 지원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공 그 계열과 관련 없는 과목들에 대해서 좀 소홀한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 생활을 다 보기 때문에 자기 전공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과목들의 성적들을 통해서 이제 그 성실한 학교 생활 이런 부분도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은 지금 현재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로 이제 안성환 선생님께서 진단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제 2순위 정시 전형하고 좀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 성적이 2학년 성적이라기보다는 이제 거의 1학년 성적이기 때문에 이후에 모의고사 성적이 얼마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 학생의 이제 정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을 1순위 놓고 본다면 안성환 선생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교과가 좀 하락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반등의 어떤 그 여지를 좀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하고 안성환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비교과의 세세한 부분들을 보완해야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았는데 어땠어요? 사실 되게 두리뭉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느 부분을 어느 중점적으로 보완해야 되는지도 별로 큰 생각이 없었고 네. 근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선생님들이 날카롭게 진단해 주셨으니까 상담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잘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